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에너지 서비스 사업과 기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2월 에너지 서비스 사업 소식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메가팩입니다. 메가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발전소나 에너지 공급업체, 산업시설 등에서 에너지 저장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메가팩 및 에너지 저장 사업은 테슬라 매출의 6.2% 정도만 차지했었지만 성장률은 50%가 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2월 1일에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네바다 공장에 배터리 생산을 확장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확장시켜서 메가팩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스롭 공장도 램프업, 즉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도 메가팩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의 완공 시점은 2024년 3분기입니다. 그러면 메가팩의 생산 능력이 2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레스롭의 램프업과 상하이 공장 완공 시에는 1년에 25빌리언 달러, 약 3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시겠죠? 2023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매출을 볼까요? 2023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매출은 약 6빌리언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25빌리언으로 커진다면 4배 이상의 규모가 되는 것인데 테슬라의 매출 및 마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시점이 올해 3분기니까 4분기 정도부터는 에너지 사업이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메가팩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크게 2가지 소식이 2월에 있었는데요. 먼저 호주의 퀸즐랜드 에너지 회사에서 330밀리언, 약 4,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4,200억은 전체 규모니까 테슬라는 이 중 일부 규모의 금액을 수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레본 에너지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약 1빌리언, 즉 1.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테슬라는 약 1,950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하니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파워월 3가 미국에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파워월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개의 그림처럼 하얀색의 네모난 모양의 장치인데 메가팩은 대규모 에너지 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장치였다면 파워월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월 1, 2에 이어서 3가 출시되었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파워월 3 한 개로 약 30kW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은 건조기나 에어컨을 틀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파워월로 대부분의 가정은 에너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파워월의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2월 24일까지 누적으로 총 60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입소문도 나고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사업 소식인데요. 2월 12일에 스텔란티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표준인 NACS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테슬라의 충전기 포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전 세계에 깔아놓은 슈퍼차저 충전기를 내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가 이용하게 된다면 2025년에 서비스 매출은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일 것입니다. 전기차 한 번 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니까 마치 구독료를 받듯이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지금 전기차를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가격이 비싸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입니다. 가격은 저가형 자동차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CEO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가 연간 180만 대를 전 세계에 판다고 하면 충전 인프라를 깔긴 깔아야 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차량 수가 적으면 설치 비용 대비 수익이 매우 적잖아요?
당연히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그런데 슈퍼차저를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이 판매한 전기차도 쓰게 되어 수익성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맘 놓고 슈퍼차저를 전 세계에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기차 충전 인프라 해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테슬라를 알게 되는 거는 덤이고, 만약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광고까지 한다면 테슬라는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2025년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권입니다. 국제기후협약에 의해서 각 회사별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의 한계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친환경이다 보니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 이래로 거의 9빌리언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다 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12조 원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1.78빌리언이니까 2.3조 원이라는 연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 동안 테슬라의 전체 수익은 15빌리언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월 커넥터 소식인데요. 초이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자기네 호텔에 테슬라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 커넥터니까 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을 필두로 다른 호텔들도 테슬라 충전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테슬라 차주분들이 여행을 다니는데도 전기차 충전 문제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2월 7일 소식인데요.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각 부서장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각자의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했다는데요. 이는 전기차 시장이 어렵다 보니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직 인력을 감축했다는 소식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어려우나 미국 기업은 사람 해고가 쉬운 편이라서 산업이 어려우면 이런 자체적인 노력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테슬라의 광고 소식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트위터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광고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껏 광고로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차량 판매 대수가 적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 전기차 얼리 어답터에 의한 전기차 수요가 충분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테슬라의 판매 대수도 연간 200만 대를 앞두고 있고 추후에 저가형 전기차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소식입니다. 테슬라 차님이 직접 FSD를 이용해 본 결과 너무나 완성도가 높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소식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FSD가 캐나다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 달에 FSD 이용 요금으로 $200, 약 26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은 올라가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지겠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가격 정책을 펼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쨌거나 수익이 증대되는 일입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완전 자율주행을 이용했음에도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면서 FSD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확인한 결과 고인은 FSD를 다운로드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들의 악의적인 테슬라 까내리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제한 수치의 3배였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저런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사들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어렵지만 다른 경쟁사는 더욱 힘듭니다. 포드가 왼쪽 그림에 있는 전기차 F150 라이트닝 생산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떨어지기도 했고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분기에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47,000달러, 즉 6,100만원씩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츠 또한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린다고 했던 계획을 5년이나 미루고 내연차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GM도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루시드를 보면 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1734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는데 영업 손실이 6억 5,376달러가 났는데요. 판매 차량 한 대당 순 손실을 계산하면 약 4억 9천만 원을 손실 본 것입니다. 저도 숫자가 4,900만 원 아닌가 해서 몇 번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그게 아니고 4억 9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리비안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로스 마진이 대당 43,000달러 손실이 나왔는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5,600만 원씩 손실 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X에서 리비안이 이런 식으로 가다간 6개 분기, 즉 1년 반 뒤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카 소식입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애플카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로 한때 애플을 샀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요. 애플은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5가지 분석이 나왔는데요. 첫째, 애플의 전기차 개발 방식이 계속 바뀌어서 지속성이 없었다. 둘째, 전기차 개발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이직이 잦았다. 셋째, 전기차 수익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연간 수억 달러를 쓰는 것은 부담이 되었다. 넷째, 자율주행 기술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다. 다섯째,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애플의 낙관론을 부정론으로 바꿨다. 이걸 보면 현금이 많다고 그걸 다 때려 넣는다고 해도 안 되는가 봅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들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미래 투자 타임라인에 대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